한 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빠꾸미 투자법. 이거 보면 부자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빠꾸미입니다. 먼저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과 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책을 좋게 봐주시고 많이 매수해 주셔서 예약 판매 기간에 2쇄 제작이 들어갔고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 서점과 전자책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와... 항상 제가 해드리는 것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는 더 도움되는 영상들을 많이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글이라는 건 한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를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챕터를 보시면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 지금 주식을 시작해도 될까요? 챕터 2,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 챕터 1, 2는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상식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챕터 3,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자산 배분. 챕터 4, 자산 배분 투자 원칙. 챕터 3, 4는 자산 배분 투자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장점을 취할 수 있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산 배분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챕터 5, 박고미가 추천하는 자산 배분 5단계 공식. 챕터 6, ETF로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챕터 5랑 6, 여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산 배분 투자가 좋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을 직접 따라하면서 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책을 열고 투자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상식들을 익힌 후에 자산 배분 투자법에 대한 것을 익히고 책을 덮을 때는 다소 어설프더라도 나의 이름이 붙어있는 포트폴리오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지금 주식을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네, 투자는 언제든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조절해야 하는 것은 투자금의 크기일 뿐 투자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챕터의 내용은 자산 배분까지는 가지도 않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궁금증들을 모아놨습니다. 지금처럼 미국과 우리나라의 증시가 역사 이후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식을 해도 될까요? 네, 사도 됩니다. 단 투자금의 아주 일부여야 하고 지금은 시작을 하는 것일 뿐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계속 주식을 사신다는 가정하에서요. 분할 매수라는 것의 파워는 엄청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지금 시작하시는 거라면 지금의 시장의 높낮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에 반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동안 예금으로 열심히 모은 1,5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지금 시점에 땡땡주를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거는 말리고 싶어요. 기업의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말리는 것이 아니라 고점에서 목돈 몰빵 후 조정, 이게 초보 투자자가 느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것만 피해도 투자는 생각보다 할만하고 재미있습니다. 진짜요.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적어도 제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의 성향이 자, 주택담보대출 풀로 땡겨서 테슬라 가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컨텐츠는 이미 많이 있잖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고 벼락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누구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사는 인생을 꿈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처럼요. 평생 열심히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을 것이고 그렇게 모은 돈이 그냥 뒀을 때보다는 훨씬 커져서 내 노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투자의 목적이라면 자산 배분 투자는 딱 알맞은 투자법입니다. 지금껏 은행 거래만 해오셨다면 들을 일이 없을 많은 투자 관련 기관들과 용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비롯해서 투자자로서 갖춰야 할 마인드적인 내용을 챕터 2에 담았습니다. 먼저 증권사. 여기는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금융기관의 가장 큰 3개 카테고리 중 한 곳입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걸 시작했다는 건 증권 투자를 시작한 것이고요. 증권 투자는 증권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산운용사. 우리는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도 있고 주식들을 모아놓은 펀드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펀드를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곳이 자산운용사입니다. 증권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회사 중에 하나죠. 다음은 자문사입니다. 자문사는 우리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새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기관들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사 모으게 되는 것은 증권입니다. 증권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기업의 소유권을 잘게 쪼개놓은 것을 지분증권이라고 하고 우리는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돈을 빌려가고 갚겠다는 약속이 적힌 걸 채무증권이라고 하고 우리는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주식과 채권을 고르는 걸 누가 대신 돈을 모아서 해주는 걸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하고 우리는 펀드라고 부릅니다. 주식도 몇천 개가 있고 채권도 몇천 개가 있고 펀드도 몇천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투자 수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많은 증권들 중에서 이미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도 있고 숨겨져 있어서 발굴해야만 찾아낼 수 있는 숨은 진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좋다고 알려진 증권을 사서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걸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숨은 걸 발굴해서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길 기다리는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죠.
자산 배분이랑 주식, 채권, 금, 원자재, 현금 이런 다양한 자산들을 미리 정해놓은 비율대로 유지하면서 가지고 가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분산 투자라고는 할 수 있지만 주식이라는 하나의 자산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산 배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서로 저마다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끝없이 오르는 것이 주식이죠. 반대로 시장이 끝없이 하락해도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것이 채권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금이고요. 언제든 쓸 수 있는 비상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금입니다.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올라가서 메워주고 또 다른 하나가 떨어지면 다른 하나가 올라가서 메워주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결국엔 다 같이 올라가고요. 목돈이든 소액이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금처럼 모아가면서 목돈을 만들기에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자산 배분 투자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내 투자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비율로 섞어 놓았느냐가 92% 정도 되고요. 어떤 종목을 골랐는지, 언제 매수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주로 집착하던 것들은 채 5%밖에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성향에 맞도록 비율을 정해놓고 계속 그대로 모아가고 있다가 중간중간 비율 조정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자산 배분이라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도 처음 하시게 되면 이해가 잘 가지 않고 다양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뭘 사도 올라간다던데 채권을 사는 게 맞을까요? 자산 배분은 리스크 배분이 그 목적입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시장에는 정기적으로 조정이 찾아옵니다. 반드시요. 주식 시장이 푹 빠지는 그날 이렇게 해두길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다 짰는데 그중에 금값이랑 주식은 좀 오른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사야 할까요? 어느 시점이든 포트를 구성하려고 할 때 그 시점에 더 비싼 자산이 있고 더 싼 자산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전망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 투자는 개인이 미래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하는 투자법이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정해놓은 비율대로 자산 배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되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목돈이 있더라도 여러 번 나누어서 분할 매수로 시작하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좋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가득 채웠다면 많은 분들이 자산 배분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챕터 5에서는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자산 배분의 5단계 공식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넣었습니다. 이 5단계는 즉석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현업에서 자산가들을 관리할 때 실제로 활용하던 순서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 자산 관리하기. 증권사에 있는 단기 금융 상품들을 활용해서 현금 관리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두 번째는 안전자산 관리하기. 채권, 금, 달러처럼 안전자산들을 미리 확보해 이 포트폴리오에 무게감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배당자산 관리하기. 고배당주나 리츠 등을 활용해서 현금이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투자자산 관리하기. 주식을 사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이머징 주식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면 무난하고요. 개별적인 주식이 아니라 주로 시장 ETF를 활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금자산 관리하기. 위에서 구성한 비율을 연금저축 펀드의 계좌나 IRP 계좌에서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5가지 순서대로 그 중요성을 명확히 익히게 된다면 어느 하나 빼놓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실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비밀이 아니거든요. 그걸 샘플로 보여드리면서 그 속에서 자산들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고 담는지를 바로 앞에서 배운 5단계 순서대로 구성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자산들을 ETF로 구성하는 것만 예시를 담았지만 제 영상과 함께 보시면서 준비를 하신다면 채권 ETF 대신 실제 채권을 담는다든지 금 ETF 대신에 금 현물을 담는 식으로 본인에게 맞게 바꿔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ETF를 활용을 잘 한다면 그 어떤 포트폴리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과거에 만들어졌었다면 지금 수익률이 어땠을까? 이런 시뮬레이션도 돌려볼 수 있는 방법들도 담아뒀습니다. 아울러 이런 포트폴리오가 만드는 거 너무 힘드니까 누가 만들어둔 것 그대로 사고 싶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넣어뒀습니다. 이런 것들을 꾹꾹 담아놓은 것이 챕터 6입니다. 미래가 유망해 보이는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장기간 계속해서 주식을 사모으는 전략을 개별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내가 그리는 미래, 나의 전망, 나의 선택이죠. 그에 반해 자산 배분 투자는 내가 전망하는 것이 없죠. 개별 기업을 분석해서 발굴하지도 않고 시장을 읽으려고 들지도 않는 지극히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개의 전략은 상당히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의 투자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같은 걸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개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자산 배분 투자는 너무 느리고 시장이 쭉 올라갈 때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그런 겁먹은 투자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아는 주식의 고수, 슈퍼개미, 글로벌 투자왕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이 주식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일궈냈습니다.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의미있게 바꿔줄 그런 큰 수익을 얻기 힘들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자산 배분 투자자의 입장에서 개별 주식 투자자를 보면 시장이 들쭉날쭉하면서 자산이 2배가 되었다가 반토막이 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피곤해서 어떻게 사나, 돈 벌기 전에 병나서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하죠. 게다가 과거의 많은 사례를 통해서 사람이 개입해서 판단해서 돈 버는 것보다 시장이 알아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결국에 수익률이 더 안정적이고 좋더라, 이런 걸 믿고 더 기다리는 투자자들입니다. 어떤가요? 이 두 가지의 투자법은 너무 취향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투자라는 것이 가진 그 본질적인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투자할지도 너무 중요한 거죠. 나의 성향과 잘 맞는 투자 방법을 잘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잘 모르시겠다면 둘 다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자산 배분 계좌와 개별 주식 계좌를 따로 분리해서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자산 배분 계좌는 매수할 때랑 리밸런싱 할 때만 거의 들어가니까 관심 종목에는 주로 사는 것들만 리스트업 해놓은 반면에 개별 주식 계좌는 자주 들어가서 시세도 살피고 거래량도 살피고 관심 종목들도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눠놓고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죠. 이 두 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가 완전히 다른 거죠.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자산 배분 책을 썼지만 이 방법이 최고야, 반드시 이걸 해야 해, 이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개별 주식 투자도 해야죠. 다만 초보 투자자분들이 섣불리 주식 한두 개에 모든 투자금을 넣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많이 봐서 적어도 이런 방법이 있다, 정말 안정적으로도 할 수 있다, 또는 투자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다, 이 사실을 꼭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개별 주식 투자도 책을 따로 써야겠죠? 지금까지 제 책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책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시 책이 아닌 영상으로 더 자주 인사드리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 투자가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